6월 하고도 시간이 쑥 지났는데 피디님들은 반년 어떻게 보내셨어요? 촬영하면서 촬영 편집 우리 상반기에 출장 유난히 좀 많이 다녀오지 않으셨어요? 3번이나 다녀왔어요. 그리고 곧 하나를 또 앞두고 있어요. 출장 가시면 쇼핑 많이 하세요? 제가 하는 일이 의와 식이다 보니까 많이 먹으러 다니고 많이 보러 다니죠. 옷 쇼핑은 제가 만드는 옷에서 다 소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구입하는 거는 가방, 구두, 뭐 주얼리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액세서리랑 식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있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올 상반기에 잘 샀다 좀 챙겨왔는데 한번 하나씩 보여드릴까요? 제가 정말 잘 사서 너무 잘 쓰는데 많은 분들에게도 정말 호응을 많이 얻었다, 이런 가방이 있어요. 짜잔! 파우치도 진짜 예뻐요. 짜잔! 이 더스트백은 이렇게 핸들까지 있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드는 건데, 이 백에는 또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3월에 제가 도쿄에 출장을 갔는데 트라노이라는 트레이드 쇼가 있어요. 박람회 같은 거예요. 전 세계의 패션과 액세서리 브랜드들이 신제품 샘플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전시를 하면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그 제품들을 보면서 우리 매장에, 우리 뭐 샵에 둘 것들 바잉을 하는 그런 트레이드 쇼예요. 바이어로 등록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쇼장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다가 제가 트라노이 간다니까 오하우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오너 디자이너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갔는데 이 가방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 눈에 정말 확 반해서 나름 이 백이라고 하는 백들을 다 많이 가지고 있고, 무거운 백을 이제는 들기 싫어서 사실 백에 대한 욕망이 좀 사라지는 나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예쁜 게 있으면 하나 사고 싶잖아요. 근데 이 가방 딱 보는 순간 이건 내가 찾던 백이야. 너무 내구성도 좋고 가죽도 좋고 그리고 사이즈도 좋고, 게다가 그 디자이너님이 얘기하시기를 자기도 일하면서 뭔가를 많이 들고 다니는데 핸드백은 노트북이 안 들어가고 노트북이 들어가는 백은 이것저것 넣다고 너무 무겁고 가벼우면서도 노트북까지 들어가는 백을 꼭 만들고 싶었고, 본인에게 영감을 줬던 백은 70년대 빈티지 에르메스 켈리 백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벌킨 백의 장점과 가벼움과 디자이너만의 엣지를 녹여내서 오마주를 했지만 전혀 새로운 백이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트라노이 도쿄가 사실 2026년 FW를 위한 거여서 그 디자이너분도 샘플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 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죠? 그랬더니 그분이 혹시 미니멈 퀀티티를 맞춰주면 다른 데보다 먼저 생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여기 앉아봐, 이거 우리 얼마에 팔 수 있을까? 그래서 단가를 냈고 그날 저녁에 바로 제가 그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판매 링크를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한 거예요. 한참 일을 보다가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가방 몇 개나 나갔었더니 벌써 한 2시간 만에 30개가 팔렸다는 거예요. 그날 하루 동안에 진짜 100개가 나갔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가방을 보여드릴게요. 요 돌려가지고 이렇게 열게 되는 거는 켈리나 벌킨이랑 비슷해요. 이게 가벼울 수 있는 이유는 바깥에 있는 이 카프 레더, 그러니까 송아지 가죽인데 소가죽보다는 부드럽고 양가죽보다는 탄탄해요. 두꺼운 가죽을 두 겹을 한 게 아니라 안쪽 마감을 스웨이드로 조금 가볍게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탄탄하고 가벼워요. 저의 노트북, 수첩, 지갑 파우치, 화장품 파우치, 자개가 들어간 쿠션, 그리고 이 필통, 이 많은 게 여기 다 들어갔는데 빈 거나 아까 다 들어간 거나 볼륨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셀리에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펼쳐서 여기를 스티치로 딱 잡아둔 거예요. 바깥에서 한번 각을 잡아주는 게 이게 더 이상 많이 벌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슬림한 느낌을 딱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게다가 얘는 스트랩이 있는데 두께가 좀 두꺼운데 길이 조절이 안 되는 대신에 딱 맸을 때 팔꿈치에 여기 딱 이렇게 돼서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잘 흘러내리지 않고 되게 탄탄하고 견고하다는 느낌? 게다가 이 가방 자체가 너무 가벼워요. 셔퍼백보다 훨씬 가벼워요. 이게 890g이라고 하는데 고기 한 근 반 정도? 사과 4개라고 디자이너분은 표현하셔서 가벼운데 탄탄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넣어도 형태가 무너지지 않고 잘 캐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눈에 반하기도 했지만 역시 내 감은 틀리지 않았어. 몸소 증빙을 했는데 저 이제 봤어요. 저 주문하고 싶어요.
싶어 이런 분들이 이미 좀 많으셔서 잘 산 템 자랑도 할 겸 우리 마마니들께도 프리오더로 좋은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뮤지컬 배우 김호영 씨 첫 번째 오더 때 이거 남자가 들어도 되나요? 그래서 당연하지. 근데 너무 멋지게 인스타그램에 지금 이 백을 들고 피드를 얼마나 올렸는지 몰라요. 뉴욕에서 디자이너 생활을 한 것까지 하면은 33년 이렇게 되는데 오랫동안 제품을 만들어 온 사람의 촉은 역시 다르구나. 혼자 자화자찬하면서 저에게 되게 뿌듯한 어떤 전환점이 되기도 했어요. 사실 올 하반기에는 파리에 있는 트라노이 쇼도 또 가보고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은 좋은 브랜드들을 발굴해서 소개하는 역할도 좀 계속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일본에 가면 꼭 사오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백화점 슈퍼마켓에 가면 있는 건데 시치미라는 거 아시죠? 실칠자랑 맛 미자예요. 그러니까 7개의 맛. 우동 드실 때 한국에도 뭐 이자카야 꼬치 같은 거 찍어 먹는 7가지의 맛이 들어간 가루 믹스인 거죠. 요거는 이제 되게 고급 버전. 요렇게 생겼는데 나중에 일본 가시면 꼭 사오세요. 신주쿠에는 이세탄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있거든요. 안에 이게 양철통이 있고 파우치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부어서 여기 이제 뚜껑에 여기를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솔솔 뿌려 드시는데 이 고급형 시치미를 한번 드시면 일반 그 S&B 시치미로는 못 돌아가십니다. 왜냐면 여기에 있는 산초랑 이런 향이 갑자기 훅 올라오기 때문에 고춧가루에 뭐 깨 정도 넣은 그런 정도 느낌이 아니고 너무너무 향이 좋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발견 시치미인데 흑자가 있죠. 라멘집 중에도 찌개면을 잘한다는 집을 갔는데 너무 맛있는데 다리마다 이게 있는 거예요. 뿌려서 먹어봤는데 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이거 뭐지? 분명히 요거 파는 데 가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가서 요거와 요거를 사왔는데요. 나무통이랑 가루가 들어간 파우치가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판매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특이하게 요거를 뽁 떼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까만 가루 모음, 얘는 빨간 가루 모음. 한국 가지고 와서 우동을 먹거나 아니면 덮밥 먹거나 이럴 때 뿌려서 먹으면 정말 맛이 한 단계 이렇게 싹 올라가는 느낌이랄까? 어떻게 7가지 맛이 들어갔는지를 제가 일본에 오래 살았던 제 동생에게 물어봤거든요. 지금 답이 왔어요. 요 빨간 게 고춧가루, 진피, 참깨, 대마씨앗, 그리고 시소, 산초, 생강이 들었대요. 여기는 힘참깨, 고추, 산초, 양귀비씨, 검은깨, 파란김. 그래서 그 김향이 찌개면을 먹을 때 확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이거는 아마도 일본 갈 때마다 사올 것 같고 사실 올해 한 2년 만에 도쿄를 갔다가 요거를 이제 오랜만에 집에 리필을 했는데 새로운 발견을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쿄에서 에그 홀더인데 너무 귀엽죠. 여자의 얼굴, 남자의 얼굴. 신주쿠의 뒷골목 쪽이 좀 새롭게 개발되는 골목이었는데 귀여운 라이프스타일 샵이 있다고 해서 Meals are Delightful 이라는 되게 긴 이름의 샵인데 특이하게 1층은 접시나 식기류를 팔고요. 2층은 레스토랑이어서 그 식기들을 가지고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곳이었는데 1층의 샵에 너무너무 귀여운 접시들이랑 뭐 이런 테이블웨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식구가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있으니까 네 식구의 에그 홀더를 사왔어요. 그래서 가족이 같이 먹을 때 이렇게 삶은 달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 저 혼자 먹어도 삶은 달걀 먹을 때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뭐 과일 썰고 해가지고 이렇게 얹어가지고 먹고 있는데 기분이 좋아요. 이 샵도 한번 도쿄 가시면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뉴욕으로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은 파우치 시리즈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미 필통처럼 뭐 펜이랑 에어팟 그리고 줄자, 볼펜도 들어있고 가끔 요것만 딱 들고 나가게 차키도 여기 들어있어요. 바쿠 브랜드는 나일론으로 약간 방수도 되는 이 파우치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거는 뉴욕에서 윌리엄스버그 쪽에 가서 거기가 요즘 예전의 소호처럼 작은 디자이너 숍이나 멀티숍이나 이런 가게
가게들이 많아서 구경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바쿠 매장이 있길래 들어가 봤어요. 파우치도 되게 다양한 디자인이 있었는데 이 세 개는 이렇게 세트로 묶여 있는 거였고, 여행 갈 때 뭐 속옷이라던가 화장품 같은 거, 뭐 세면도구 넣을 수 있는 높은 파우치인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여행용 세면도구 파우치가 이제 조금 낡아가지고 레오파드 패턴으로 한번 시리즈로, 벌써 얘는 펜이 들어가니까 필통처럼 해서 지금 아까 그 백에 잘 들고 다니고, 이거는 방수가 좀 되니까요 수영장 가거나 젖은 거 넣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블랙 앤 화이트 좋아하기 때문에 패턴은 은근 또 이렇게 지브라나 레오파드나 이런 좀 강렬한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소품이니까 한번 재미있는 레오파드로 가져와 봤어요. 당장 이제 2주 후에 파리 갈 때 여기다가 담아서 이제 게시할 거예요. 제가 이제 여름용 샌들을 올해는 하나 사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키가 작으니까 굽도 있어야 되는데 편안해야 되고 포멀해 보이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거를 갖춘 샌들을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즐겨 신는 로퍼가 프라다 거여서 프라다에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 플랫폼 샌들이 나름 좀 점잖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구입을 한 거예요. 크리스 크로스 레더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굽하고 앞 이게 하나의 소울로 연결된 걸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굽이 고무굽이라서 밑바닥이 거의 약간 군화처럼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잖아요. 지면을 밟을 때 미끄럽지 않고 되게 탄탄하면서 위쪽이 가죽으로 돼 있어서 너무 캐주얼해 보이지 않고, 근데 신어봤는데 착화감도 되게 좋아가지고 사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런 샌들을 제가 찾았던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신었던 샌들이 있는데 그 샌들을 보내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대체할 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오늘도 신고 왔는데 여름마다 잘 신는 샌들인데요. 몇 년을 신었나 제가 사진을 뒤져봤더니 올해가 8년이 됐더라고요. 샌들 하나 사가지고 8년 신었으면 이제 새거 사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진짜 플랫폼인 거예요. 뒷굽에서부터 앞에까지 거의 이렇게 통나무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벽돌 위에 발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되게 편한데, 얘도 생각보다 굽은 높죠? 패셔너블하기도 하고 발은 편한데 높이도 있어서 되게 마음에 드는 신발이었고, 이게 뒤에가 여기가 고무여서 늘어나가지고 앞굽이 높은 스타일 같은 경우에 헐렁하게 되면은 이렇게 삐끗하기가 쉬워요. 발목을 접지르면 안 되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지 하다가 얘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또 얘도 몇 년 한번 신어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신발이 왔어요. 그러고는 제가 픽업을 하러 갔는데 또 눈에 들어온 친구가 있어가지고 또 두둥. 근데 사실 이거를 받아가지고 바빠서 차에 실어놨다가 지금 오늘 빼오고 의도치 않게 언박싱을. 얘는 흰색의 샌들을 하나 사고 싶었었는데, 사실 이 디자인이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저한테 좀 투박한가 해서 지금까지 사진 않았었는데, 올해는 눈에 딱 들어와서, 아까랑 솔의 모양은 거의 비슷하죠. 클래식한 샌들 모양인데 이게 전체가 고무고 꽤 가볍고 탄탄하고, 그리고 너무 화이트가 아니고 아이보리여가지고 제가 가진 옷들하고도 좀 잘 맞을 것 같고, 얼떨결에 같은 브랜드에서 샌들 2개를 질렀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가장 소비를 많이 한 게 지금 이 샌들인 것 같네요. 올여름 내내 잘 신고,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도 아마도 계속 신을 것 같아요. 잘 관리해서. 아직 앤디쌤은 얘의 존재를 아직 모르는 자, 이제 드디어 주얼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라는 개념 많이 아시고 이미 많이 착용하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랩 실험실에서 키운 그 다이아몬드인데, 천연 다이아몬드하고 성분과 경도와 모든 게 똑같은 거다 했지만 천연을 정말 대체할 수 있을까? 약간 저는 좀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가치가 정말 오래 갈까? 지금은 추세가 가성비를 생각하고 인식도 좋아지고 가격이 조금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로 내가 만들고 싶은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최근에 만든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마르퀴스 컷이라고 제가 요리할 때도 당근을 이렇게 모양으로 깎으면서 마르퀴스 컷 같지 않나요? 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긴 모양 때문에 조금 호불호가 갈리지만 세련되고 좀 엣지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길기 때문에 깊이가 좀 줄다 보니까 다른 컷들에 비해서 조금 커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1부짜리를 일자로 이렇게 돌렸는데 뒤쪽은 여기는 그냥 플랫하게 하고 항상 끼고 있는 요게 웨딩밴드고 티파니의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인데 요거와 요거 사이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레이어드해서 끼고 싶었어요. 따로도 많이 끼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독특하게 예쁘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따랑 오버컷 다이아몬드인데요. 얘도 역시나 랩그로운 다이아몬드고 헤일로라고 해서 작은 다이아몬드를 주변에 둘러서 더 광채가 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방법이 있는데 오버컷의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주변에 헤일로가 둘러가고 여기 밴드에도 전체적으로 작은 다이아몬드가 둘러져서 메인 다이아몬드를 더 크게 보이는 같은 캐럿이라면 오버컷이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 캐럿인데 이 캐럿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확실히 가격대가 거의 천연 다이아몬드 5분의 1? 뭐 이런 정도까지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딸에게 물려주고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뭐 이런 거보다 지금 내가 끼고 즐기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요거를 주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해서 제 거를 이제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같이 의논을 해서 얘를 만들게 됐어요. 올해 상반기에 잘 산 템으로 대미를 장식하는 거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편안하게 잘 끼고 다닐 것 같아요. 사실 럭셔리 제품 이런 것들 많은 투자를 해서 구입을 하시고 장롱 속에만 있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소비를 할 때 제가 기준이 있고 제가 그 소비를 했다면 정말 즐겁게 해당 시즌에 잘 쓰는 게 저의 모토예요. 만약에 또 이런 것들이 모이면은 다음에 또 잘 산 템으로 또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와, 오늘 피디님들 어떠셨어요? 상반기에 여행 못 간 한을 여기서 아, 상반기 어디 못 가셨구나. 마마님들께도 그런 약간 대리만족을 드렸으면 좋겠고, 그나마 제가 옷은 직접 만드니까 옷은 안 사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 또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준에서 이런 물건들을 샀는지 한번 이렇게 공유해드렸는데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애정하는 지금 이 우하우스의 빈티지 캘리백에서 영감을 받은 요 백을 3차 오더를 지금 진행하려고 해요. 이거는 가을용 샘플이어서 아직 가을이 안 됐기 때문에 우하우스의 메인 가게에도 없는 거를 저를 믿고 프리오더를 해주신 분들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지금 들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마님들께도 이번에는 3차 오더는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링크를 더보기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 한번 꼭 봐주세요. 즐겁게 봐주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